노력은 위험할 수 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 노력이란 결점을 가진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사실 노력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잃을 게 없지요. 하지만 어떤 결점도 없는 사람, 재능을 타고난 천재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잃을 게 많습니다. 노력은 자칫 그 사람의 역량을 갉아먹을 수 있는 위험한 것이지요. 바이올리니스트 나자 살레르노 소넨버그는 10살의 나이로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며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바이올린 스승 도로시 딜레이에게 사사받고자 줄리어 음대에 입학했을 때는 그녀에게 나쁜 습관들이 가득했습니다. 손가락과 활 쓰는 법이 어색했고 바이올린 잡는 자세도 잘못돼 있었지만 나자는 변화를 거부했지요. 몇 해가 지나자 다른 학생들이 그녀를 따라잡았고 심지어 뛰어넘기까지 했어요. 결국 10대 후반의 나이에 자신감에 큰 위기를 겪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항상 성공했고 신문에서는 날 신동이라고 불렀는데 이제는 패배자가 된 기분이에요. 이 신동은 시도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뭐든지 하겠다는 생각만 가져도 무서웠어요. 시도하는 것도 실패하게 되는 것도요. 오디션에 가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하면, 준비가 부족했다고 하면, 열심히 하지 않았다고 하면, 잘 해내지 못한다 해도 최소한 변명거리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 연주했는데 썩 좋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는 건 도저히 못할 짓이었어요.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렇게 되면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는 변명조차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에게는 가장 큰 공포입니다. 소넨버그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는 레슨에 바이올린마저 들고 오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인내와 이해로 기다려주던 딜레이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만약 다음 주에도 바이올린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널 수업에서 내쫓을 거야. 처음에 소넨버그는 자신의 선생님이 농담한다고 생각했지만 딜레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차분하게 말을 이었지요. 농담이 아니야. 지금처럼 내 재능을 그렇게 낭비하는 일에 내가 끼고 싶지 않구나. 이미 충분히 오래 참았어. 과연 노력하는 게 왜 그리도 두려운 것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정 마인드셋에서 위대한 천재에게는 노력이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능력을 의심한다는 뜻이 되니까요. 두 번째, 소넨버그가 말한 것처럼 노력은 변명거리를 없애버립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적어도 좀 더 열심히 할걸 이라고 핑계를 댈 수 있지요. 하지만 일단 노력을 기울인 일에 대해서는 그런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됩니다. 제게 나는 요요마가 될 뻔했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었는데 만약 그녀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못했겠지요. 소넨베거는 스승 딜레이를 잃게 될까 두려웠습니다. 결국 도전하고 실패하는 쪽이 차라리 더 낫겠다고 생각한 그녀는 다가올 경연을 대비해 딜레이와 연습을 시작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최선을 다한 그 경연에서 그녀는 결국 우승했습니다. 이제 소넨버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걸 얻으려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의 대상이 음악이라면 인생을 건 싸움이 될 거라는 점도요. 노력에 대한 두려움은 인간관계에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활기차고 매력적인 젊은 여성 아만다처럼. 나를 미칠 듯이 좋아하는 남자친구들이 많았죠. 정말로요. 하지만 다들 믿음이 가지 않고 생각 없는 애들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인 칼라는 매번 이번엔 좀 멋진 남자를 만나는 게 어때? 하고 충고했어요. 말하자면 넌 더 좋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어 란 뜻이었겠죠. 그러다가 칼라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롭을 내게 소개해줬어요. 롭은 처음 만난 이후에도 쭉 멋진 사람이었죠. 정말 좋았어요. 오 하느님, 때맞춰 제대로 남자를 보내주셨네요 란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런데 우리 관계가 깊어지면서 이상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정말 날 좋아하는데 만약 내 본 모습을 알게 돼서 실망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정말 이 남자에게 최선을 다했는데 일이 잘 안 되면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가 없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위험하다. 뭔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걸 이룰 기회를 얻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성장 마인드셋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내가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은 위로는커녕 믿음만 아프게 할 뿐이죠.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미국 여성 중에서 클레어 부스루스보다 더 성공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녀는 유명한 극작가였으며 2번이나 연방 하원의원에 선출됐고 이탈리아 대사까지 지냈어요. 나는 성공이란 단어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건 알지만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다니까요. 공적인 의무와 개인적 비극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일인 희곡 작품 집필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여인들 같은 연극 작품으로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는 그녀였지만 정치가가 자극적이고 성적인 코미디 작품을 쓴다는 건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정치는 그녀에게 너무도 소중한 창작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가로막았고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연극에 대한 열정을 추구하지 못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생각이 자주 들어요. 내가 만약 자서전을 쓰게 된다면 그 제목은 한 실패자의 자서전이 될 거라고요. 라고 말하기까지 했지요. 저돌적인 테니스 선수 빌리 진 킹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무슨 말을 하게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녀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때 내가 할 수도 있었는데 라고 쓰지 못한 재능을 낡은 트로피처럼 부여잡고 있을 건가요? 아니면 그때 난 소중한 일에 전력을 다 쏟아부었지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것인가요? 훗날 과거를 돌아보며 둘 중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그런 다음 어떤 마인드셋이 당신에게 맞을지 선택하면 됩니다. 아는 것을 실천하라. 분명히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주장하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잘난 사람이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자신을 최고로 만드는 게 성공이다. 실패는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기회다. 노력이 성공의 열쇠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가진 기본적인 마인드셋 탓에 이를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지요. 사람의 자질은 고정된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아래처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속삭이기 때문에 성공은 남들보다 더 많은 재능을 갖는 것이다. 당신은 실패로 평가받는다. 노력은 재능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마인드셋에 관한 오해와 진실. 이쯤 되면 당신에게 아마도 여러 의문점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한번 살펴보지요. 질문. 자질이란 고정된 것이라고 믿고 동시에 스스로를 똑똑하고 능력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왜 굳이 그 점을 계속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왕자가 한번 자신의 용맹함을 입증했으면 공주랑 평생 행복하게 살면 그만일 텐데요. 굳이 매일 용의 목을 베기 위해 싸우러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 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다음에도 행복하게 살지 않는 거죠? 그 이유는 매일 더 거대한 새 용이 오듯이 일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제 증명한 능력은 오늘 맞이하게 될 일에는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수학은 잘 풀 수 있지만 미적분에는 약할 수도 있고 마이너리그 투수로는 훌륭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도 있지요. 학보사회 기자로는 통할 수 있는 능력일지라도 뉴욕타임즈 기자라면 얘기가 다를 거고요. 이렇게 그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경주에 내몰리지만 과연 어디로 향하는 걸까요? 제가 보기에 그들은 끊임없이 무한한 자기 확신을 축적하면서 달리지만 결국 자신이 원하는 목적지에는 도착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당신은 아마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주인공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문득 그간 자신의 인생이 가치 없었다는 걸 깨닫는 영화. 자신이 항상 사람들을 이기려고만 해왔지 정작 성장하고 배우고 보살피지는 못해왔음을 깨닫는 영화 말입니다. 저는 사랑의 블랙홀이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빌 머레이는 그런 깨달음을 얻기까지 똑같은 하루를 무한 반복하게 되지요. 필 코너스는 피츠버그의 한 지역 방송국에서 일하는 일기예보 담당관인데 성촉절 축제를 취재하러 펜실베니아주의 펑크서튼이라는 시골 마을로 파견을 가게 되지요. 2월 2일은 그라운드 호그가 자신의 땅굴에서 나오는 날입니다. 이 그라운드 호그가 자신의 그림자를 보면 겨울이 6주 더 길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른 봄이 시작된다는 속설이 있지요. 자신을 우월한 존재라고 믿는 필은 이 축제와 마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업신여긴 나머지 하루빨리 일을 마무리 짓고 그곳을 떠나려 합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마을을 덮쳐서 어쩔 수 없이 머무르게 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시 성촉절 축제 날인 것이 아닙니까? 아침에 깰 때마다 그는 이렇게 같은 날에서 벗어나지 못하지요. 처음에 그는 다른 사람들을 골려먹는 일에 몰두합니다. 반복되는 날을 체험해본 유일한 사람이기에 한번 말을 건 여자에게 정보를 얻어 속이고 감동시키고 유혹에 성공합니다. 말하자면 고정 마인드셋의 천국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해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날들을 보내고 난 뒤 그는 희망을 잃고 자살하기로 결심하기에 이릅니다. 자동차 사고를 내고 일부러 감전당하고 첨탑에서 뛰어내리고 달리는 트럭 앞으로 걸어가지요. 하지만 그렇게 해도 도저히 같은 날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마침내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을 배우는 데 쓸 수 있다는 점을. 피아노를 배우고 닥치는 대로 책을 읽고 얼음 조각수를 익히지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알게 되어 그들을 돕고 보살펴 주기 시작하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그 하루가 더는 영원하지 않는 날이 찾아옵니다. 자신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데 성공한 순간 마법에서 풀려난 것이죠. 질문. 마인드셋은 우리의 영구적인 일부입니까?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겁니까? 마인드셋은 우리 성격 중 중요한 부분이지만 당신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마인드셋에 대해 이해하기만 하면 당신은 새롭게 생각하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고정 마인드셋에 사로잡혔을 때의 극심한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곤 하지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실패자의 낙인을 느끼고 노력이 필요한 일을 마주했을 때 낙담해버린 경험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돌려놓았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실패를 통해 배우고 계속해서 노력을 이어간 것이죠. 저와 함께 처음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을 발견하게 된 대학원생들은 제가 고정 마인드셋에 사로잡혀 있다는 걸 알고 친절하게 그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비록 현재 고정 마인드셋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앞으로 항상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걸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연구 중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성장 마인드셋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능력이란 배울 수 있는 것이고 과제는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란 점을 말해주거나 성장 마인드셋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과학 논문을 읽도록 했습니다. 그 논문은 타고난 능력 없이도 뛰어난 기술을 발전시킨 사람들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우리 연구의 참가자들은 비록 짧은 기간이라도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됐고 실제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처럼 행동했던 겁니다. 질문. 성장과 고정 마인드셋을 반반씩 가질 수도 있습니까? 나는 두 가지 마인드셋을 모두 갖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만. 우리 모두는 양쪽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마인드셋에는 고정과 성장이 혼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둘 중 어느 한쪽만을 얘기하는 것은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함일 뿐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각기 다른 영역마다 다른 마인드셋을 갖게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 예술적인 능력은 고정되어 있지만 내 지능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성격은 정해져 있지만 창의력은 개발될 수 있다고 믿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는 특정한 영역에서 사람들이 가진 마인드셋이 그 영역에서 사람들을 계속 인도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질문. 노력에 대한 당신의 설명에 의하면 당신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오직 그들의 잘못이라고 보는 겁니까? 충분히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공의 노력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유일한 조건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저마다 다른 배경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일종의 안전망이 있는 셈이지요.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쓸 수 있고 성공할 때까지 더 오랜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친구들을 둔 사람, 적절한 시간과 장소를 파악할 줄 아는 사람은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기에 더 좋은 기회를 누리는 겁니다. 부유하고 교육받고 인맥이 좋은 사람에게는 노력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럴 만한 자원이 부족한 사람의 경우 최선의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해버리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평생 동안 일한 공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하지? 아이가 중병에 걸려서 빚더미에 앉게 됐으니 집이라도 팔아야 하나. 배우자가 비상금을 가지고 도망가서 아이들과 빚만 남았으니 야간 학교 수업은 잊어야지. 그러니 이렇게 결론 내기 전에 노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과 함께 모든 노력이 동등한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기억하도록 합시다. 질문. 당신은 성장 마인드셋이 사람들을 최고로 만들고 성공으로 이끈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장 마인드셋이란 개인의 발전에 대한 것이지 남들을 이기는 데 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성장 마인드셋이 당신을 얼마나 달라지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들의 예를 든 겁니다. 재능이란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라는 믿음이 사람들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만든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더구나 특별한 인생을 주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사례를 들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그냥 재미와 탁월함 중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로 비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강력한 대안으로 여겨지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은 사람들이 현재 하는 일을 사랑하게 해주고 어려움이 닥쳐도 그 사랑을 이어나가게 해준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운동선수, CEO, 음악가, 과학자들은 모두 자신의 일을 사랑했으며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이들 중 상당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정상에 오르려는 마음을 가진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만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한 결과로 그 위치에 올라서게 됐을 뿐이죠. 오히려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가진 성장 마인드셋의 소유자들 중 다수가 역설적으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최고의 위치에 자연스럽게 올라선 겁니다. 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에서는 모든 것이 결과에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 당신이 실패하거나 최고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 모든 과정이 낭비된 것으로 여겨지지요. 성장 마인드셋은 결과에 상관없이 사람들이 노력한 그 자체에 가치를 둡니다. 문제와 씨름하고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중요한 이슈를 다루지요. 암의 치료법을 찾는 과정은 설사 해결책을 찾아내지 못하더라도 탐색 그 자체가 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거대 은행을 상대로 7년간의 긴 싸움을 이어간 한 변호사는 결국에 패소한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해야만 했던 일에 7년을 쓴 건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겠어요? 내가 그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 노력 자체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을까요?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해야만 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달리 하지 않을 도리가 없었던 일입니다. 질문. 나는 고속 승진하는 일 중독자들 중에서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많이 압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증명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일도 열심히 하고 도전도 즐기는 편입니다. 그럼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적은 노력과 쉬운 업무를 선호한다는 당신의 이론으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대체적으로 노력을 들이지 않는 성공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것이 자신의 재능을 증명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옳습니다. 자신의 재능이 고정돼 있다고 믿고 끊임없이 인정받으려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지요. 이들은 인생의 목표가 노벨상을 타는 것이거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는 것인 사람들로 기꺼이 그 일에 매달립니다. 이 책의 뒷부분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나보게 될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노력이 곧 적은 재능이라는 믿음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지만 고정 마인드셋의 다른 부분들은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능을 끊임없이 보여주려 하는데 그 재능 덕분에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수, 비판, 좌절 등 거의 참아내지 못하지요. 한편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도 노벨상이나 많은 부를 좋아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으려 한다거나 타인보다 자신을 더 돋보이게 해줄 뭔가를 굳이 찾으려 들지 않는다는 점이 다르지요. 질문. 만약 내가 내 고정 마인드셋을 좋아한다면 어떻습니까? 만약 내 재능과 능력에 대해 안다면 내가 어느 정도인지 결과가 어떨지도 알 겁니다. 그런데 왜 내가 고정 마인드셋을 포기해야 합니까? 만약 당신이 그게 좋다면 그래도 됩니다. 이 책은 두 가지의 마인드셋과 그 마인드셋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세상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집필되었습니다. 핵심은 누구나 자신이 어떤 세상에서 살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고정 마인드셋은 당신으로 하여금 스스로에 대해 불변하는 진실을 정말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건 상당한 위안이 될 수도 있어요. 당신에게 재능이 없다면 어차피 이런저런 노력을 굳이 기울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또 반대로 당신에게 재능이 있다면 이런저런 일에 분명히 성공하겠지요. 다만 이 마인드셋의 단점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과소평가하면 원천적인 기회조차 스스로에게 박탈해버릴 수 있고 오로지 재능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자신이 이뤄낸 성공의 가능성을 축소시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 마인드셋은 당신에게 무언가를 추구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일러줄 뿐이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 성취는 여전히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질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고 사람들은 하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겁니까? 성장 마인드셋이란 능력이 개발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마만큼의 변화가 가능하다거나 그 변화가 얼마나 오래 걸릴지에 대해서는 말해주고 있지 않지요. 또한 개인의 선호나 가치관 등이 모든 것들이 변할 수 있다는 의미 역시 아닙니다. 한 번은 택시를 탔는데 운전사가 라디오에서 오페라를 듣고 있더군요. 대화를 해볼 요량으로 제가 오페라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니 그는 아니요 라고 대답했어요. 오페라를 싫어해요. 항상 싫어했죠. 전 다시 물었죠. 캐물으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왜 오페라를 듣고 있어요? 그러자 그는 자신의 아버지가 오페라 광이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오래된 레코드판을 듣곤 했다고 얘기해 주더군요. 이제 중년이 된 그는 자신도 오페라에 취미를 붙여보려고 여러 해 애를 썼다면서요. 음반도 듣고 악보도 보았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여유를 좀 가지세요. 제가 그에게 조언했지요. 교양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오페라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당신도 그들 중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성장 마인드셋은 또한 변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변해야 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불완전함을 일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지요. 특히 자신이나 타인의 삶에 특별히 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더더욱. 고정 마인드셋은 발전이나 변화를 방해하는 반면 성장 마인드셋은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어떤 변화를 위해 자신의 노력을 쏟는 것이 가장 가치 있을지는 사람들 각자가 정할 일을 따름입니다. 질문.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단지 자신감이 모자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과 마찬가지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 마인드셋에서 자신감은 좌절이나 심지어 노력으로 인해 약화되기 더 쉽습니다. 일리노이 대학의 조지프 마르토키오 교수는 단기 컴퓨터 트레이닝 강좌를 듣는 직원들에 대해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직원들 중 절반에게는 고정 마인드셋을 심어주었지요. 그는 그 직원들에게 모든 것이 그들이 가진 능력에 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 절반에게는 성장 마인드셋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은 연습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지요. 양쪽 모두 각자의 마인드셋 상태에 푹 빠진 채로 강좌를 들었습니다. 두 그룹 모두 자신의 컴퓨터 사용 능력에 대해 똑같은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강좌가 끝날 즈음에는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비록 여러 실수들을 어쩔 수 없이 저질렀더라도 자신이 배운 컴퓨터 기술에 대해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같은 실수 앞에서 자신의 컴퓨터 능력에 대해 실제로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같은 일이 UC 버클리 대학의 학생들에게도 벌어졌습니다. 리처드 로빈스와 제니퍼 팔스는 이 대학의 학생들을 수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 학생들은 대학의 과제들을 반복적으로 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불려나갔지요. 하지만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을 때는 똑같은 과제 앞에서도 학생들의 자신감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자신감을 보살피고 보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존 맥켄로가 변명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자신감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남성 선수들과 맞서 골프를 치기로 결심했을 때 미셸 위는 10대 소녀였습니다. 미국 프로 골프 투어인 소니 오픈에 참가하여 세계 최고의 남자 선수들과 경쟁하려고 하자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 그녀에게 경고를 하기 시작했죠. 만약 그녀가 나쁜 성적을 거두면 자신감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자신보다 우월한 상대와 너무 일찍 겨루는 것은 장기적인 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면서요. 유명한 골퍼인 BJ 싱은 이기지 못한다면 언제나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위는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감을 쌓기 위해 그 대회에 참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대회에서 한 번 우승하면 여러 번 우승하기는 쉬운 일이죠. 지금 저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녀가 추구한 것은 배움의 경험이었습니다. 토너먼트라는 경쟁 속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한다는 경험을 얻고자 했던 거지요. 대회가 끝나고 난 뒤 위의 자신감은 조금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바를 충분히 달성했어요. 내가 여기서도 플레이할 수 있다는 점을 배웠다고 생각해요. 우승권에 이르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았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겨냥해야 하는지 이해하게 됐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수영선수로부터 아래와 같은 편지를 한 통 받았습니다. 드백 교수님, 저는 항상 자신감에 문제가 있었어요. 제 코치들은 항상 제 자신을 100% 믿으라고 말했죠. 그들은 아무런 의심도 갖지 말고 제가 남들보다 얼마나 더 뛰어난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번 마주치는 내 단점과 실수에 대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려 할 때마다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러다 교수님의 책을 읽고 배움과 개선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그로부터 저는 변했습니다. 제가 가진 단점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실수는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 이런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신 교수님께 이 편지를 쓰고 싶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메리 윌리엄스 드림. 그간의 연구로부터 제가 배운 가장 놀라운 사실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자신감이 항상 필요하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제가 말하려는 것은 당신이 무언가에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하더라도 열과 성을 다해 그것에 뛰어들고 매달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어떤 일에 매달리는 건 바로 그 일에 뛰어나지 않다는 점 때문인 경우도 가끔 있지요. 이것이 성장 마인드셋이 가진 놀라운 장점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고 즐기기 위해서 반드시 나는 이 일을 대단히 잘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 책을 쓰는 일은 제가 지금껏 해온 일 중 가장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수없이 많은 책들과 논문을 읽어야 했고 다뤄야 할 각종 정보가 넘쳐났죠. 사실 이렇게 대중적인 책을 써본 적도 없어서 겁이 더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시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저는 독자들에게 바로 이런 생각을 알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제 저는 독자들이 노력의 가치와 그 기쁨에 대해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